안녕하세요. LA의 정규스티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자, 테슬라 호재가 넘친다라는 주제 다뤄볼 텐데요. 자, 내년 주가가 얼마쯤 될까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모델 주니퍼가 출시가 임박해 보입니다. 그 내용 들여다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도로도로 살펴보시는 갖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아주 분주하게 출근을 준비하는 월요일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여기 LA는요, 지금 주말의 마지막 날, 주일날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아주 여유로운 시간인데요. 자, 오늘 여기 LA가 또 주말이기 때문에 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생각들을 함께 또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투자 관련 서적들을 많이 읽으면서요, 여러분들과 이러한 이 중요한 포인트들을 많이 나누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도 2부 방송에서 제가 또 투자에 관련된 또 정보들 좀 드렸는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 이걸 좀 보시면요. 여러분들 인생에 그리고 투자에도 많이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이 생각할 거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개의 도표가 있죠. 먼저 위에 거 보겠습니다. 자, 위에 건요. 사람들이 보통 인생을 살면서 후회를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은요, 보통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성공하고 성취하는 사람들의 패턴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먼저 위쪽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보시면요, Think your way to regret이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후회를 반복해서 하는가라는 거건데요. 자,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보십시오. 위에 think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서 시간 지나서 또 think합니다. 자, 그리고 또 지나서 또 think하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생각하고 있죠. 반복해서 계속 생각만 하다가 그냥 거기에 머물러 버립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요. 생각합니다. 뭐 유튜브도 보고 또 나름대로 이제 좀 이렇게 공부도 하고 투자를 좀 해야 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머뭇거리다가 또 생각이 거쳐버리죠. 그리고 또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어떤 또 이 불안감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하죠. 또 그러다가 또 이 채널 보고 저 채널 보다가 이제 경제가 폭망한다는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생각 때문에 어때요? 투자, 이제 좀 미뤄야겠다. 경기 침체가 끝나면 해야지. 이러면서, 그걸 또 생각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생각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죠. 그래서 이제, 투자 시기를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 재작년이 그랬거든요. 재작년에 테슬라 주가가 폭락할 때도 그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작년, 재작년에 경기 침체 얘기를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자꾸 미루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후회하는. 근데 이게 여러분, 이 패턴이, 사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할 때도 이게 다 적용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아래쪽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은요, 이 성공을 향해 가는 길인데, 이런 것들을요, 이런 것들은 항상 성공하는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이걸 하기 때문에 계속 성공을 거둬가는 사람들의 패턴이거든요. 아래쪽은 어떤 거냐? 자, 일단 맨 위에 보니까 think 한다 그러죠. 자,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겠죠. 그런 다음에 do를 합니다. 즉 행동에 바로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실행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죠. 어떤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생각을 많이 하죠. 연구도 하고 분석도 하고 고민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겠어 라고 하면서 do를 하죠. 자, 그리고 행동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하고 그래서 또 doing을 하고, 그러니까 생각과 doing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연구하고 분석해서 반드시 실행을 옮겨야 돼요. 그 실행하고 나면 또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가령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이 운동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조깅을 매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한 날 빼고는요, 거의 매일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라고 해서 처음부터 운동 나가는 게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나가기 싫어요. 처음에 할 때는요, 운동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이렇게 조깅하러 나가려고 하면요, 정말 하기 싫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처음 시작할 때는요, 정말 너무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건강을 생각하고 어떤 체력을 올리려면 결국은 내가 아침부터 달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아침 시간에 독서도 하고 이제 이런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결국은 아침에 일찍 이제 일어나는 습관을 가져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시간대를 정했죠. 저녁에 할 것인가, 밤에 할 것인가, 새벽에 할 것인가. 이제 저는 이제 제 삶의 패턴을 봤을 때는 결국은 새벽 시간을 활용해야겠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제가 생각하고 고민했던 게 뭐냐면은 생체 리듬을 맞춰야겠다.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뜰 때 일어나고 해가 질 때 자야겠다. 이런 생체 리듬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밤에 활동하기도 하고, 과거에는 저도 야행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벽까지 뭐 어떤 책을 읽고 논문을 쓰고 글을 쓰고 막 이런 어떤 작업들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제는 새벽에 하는 것들을 바꾸고요. 사실 이제 새벽까지 하니까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바꿨더니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니까 아침에 태양도 보죠. 그리고 아침에 시간이 많이 확보가 돼요. 그러니까 여유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됐는데, 처음에 생각했죠. 이렇게 이제 아침에 하자. 그런데 아침에 새벽에 이 운동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처음에는요,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근데 어때요? 일단 생각했죠? 하려고 하니까 둘을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행동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정말 신발부터 신었고요. 옷을 일단 무조건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무조건 옷 입고, 일단 나갑니다. 운동하시고. 나가기 시작하면요, 걸어요. 걷기 시작하게 되면 그게 이제 아침 그 새벽 공기가 막 오거든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굉장히 상쾌하고요. 그리고 새벽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잖아요. 차도 많이 없고. 그럼 그때는요, 굉장히 뿌듯해집니다. 새벽에 움직이다 보면 내가 누구보다도 빨리 일어나서 이렇게 내 일상을 시작하는구나, 이런 어떤 굉장히 만족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몸이 이제 익숙해지죠. 걸으면서 몸이 풀리면 이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쭉 달리면요, 정말 나중에 땀이 나기 시작하고 샤워를 하고 나면요, 정말 많은 것들이 이미 이루어지는 듯한 그런 어떤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건강해지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멘탈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강력한 멘탈은요, 결국 강력한 체력에서 나온다 그랬죠. 자꾸 뭐 멘탈 외친다고 정신력 외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멘탈 외치다 보면요, 탈탈 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멘탈은 강력한 체력. 그러니까 체력을 먼저 올리세요. 항상 몸이 허약해지고 약하면요, 짜증도 많아지고, 뭐 와이프에게도 짜증이 많아지고, 또 여자들은 또 몸이 자꾸 약해지면요, 남편에게 자꾸만 짜증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을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운동도요, 삶의 습관을 만들려면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할 거라면 행동을 옮기셔야 돼요.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다 보니까 또 이제 생각하게 되죠. 여기서 뭔가를 더 추가를 할까? 그래서 운동을 좀 더 빨리 하고 나서 이제 독서를 하는 거죠. 책을 읽고 싶은 책들을 빨리 짧게 20분, 30분 하면요, 엄청난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또 추가되는 거죠. 그럼 또 doing 하는 거예요. 책을 읽고, 그게 또 이게 계속 think, do it, think, do 하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투자를 적용해 보면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사도 돼요? 뭐 이런 생각하는 분,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많잖아요. 왜 지금 사도 돼요? 라고 질문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와서 기회가 너무나도 많았는데 주가가 폭등하니까 왜 지금 사도 돼요? 들어가도 돼요? 묻잖아요. 왜 그런 질문을 할까요? 그러니까 그분도 생각이 뭐예요? 이거 너무 갑자기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왜냐? 계속 보고만 있었거든요. 테슬라 주식을 살까 말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00 초반, $100 후반까지도 봤는데 갑자기 320, 330 이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비싸졌잖아요. 이전에 생각할 때보다 많이 비싸졌거든요. 그러니까 고민되는 거죠. 이걸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자,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 생각을 했죠? 투자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면 자, 지금 비싸다는 생각이 들면요, 그냥 조금만 사보는 거예요. 한 주, 두 주 사보는 거예요. 자, 일단 한 주, 두 주 사보고 좀 기다려요. 또 일주 기다렸다가 분위기 봐요. 그러다가 또 올라가네 이러면 또 한 주 더 사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조정이 와요. 그럴 때 어때요? 이제 사봤기 때문에 과감하게 좀 더 사보는 거예요. 몇 개 더. 자, 조정이 왔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내가 고점에 샀는지 중점에 샀는지, 아니면 내가 한 주라도 더 산 게 다행인지, 이게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서서히 자신감이 더 생겨요. 그리고 또 생각하겠죠? 띵까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어? 어차피 내가 5년 뒤에 볼 건데, 내가 장기 투자할 건데, 지금 이 가격이 비싼 건가 싼 건가? 계속 정교수 TV 듣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이 생기잖아요. 야, 지금 300달러도 싼데? 야, 400달러도 싼데? 어차피 이게 1000달러 갈 거고 2000달러 갈 거고 공부를 하다 보면요. 그게 보인단 말이죠. 10년, 5년 뒤에 어떨 것인가, 주가가 10년 뒤에 어떨 것인가. 지금도 싸네. 이러면서 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이제 사게 되는 습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think하고 doing하고 실행에 옮기고 또 생각하고 또 실행에 옮기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성공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꾸만 뭐 지금 비싸서 어떻게 해요? 이런 거보다 생각하면 한 주를 사보시라는 거예요. 그 일주일 기다리고 또 한 주 사보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이제 테슬라 주식을 계속 모아가는 그런 아주 나중에는 이제는 100주를 모았어요. 200주를 모아 1000주를 모아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아래쪽을 잘 생각하세요. 생각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어떻게든 옮겨보고 또 그 다음에 반추해보고 또 행동에 옮기고 계속 이 반복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중국이 부양책을 사용하고 나서도요. 중국에서 이 어떤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잘 안 보인다라는 소식이거든요. 자, 지금 계속 중국의 매크로와 중국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요. 지금 이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중국이 더 지금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이 더 많은 돈을 풀어서 중국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회복의 기미가요. 자, 그래서 지금 잘못하다간 정말 중국이 이러다가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하는 그런 지금 현재 전망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어떤 데이터가 나왔느냐. 자, 보시면요. 중국의 CPI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죠. 물가입니다. 자, 물가가 보통 오르게 되는 것과 내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른다는 것은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굉장히 뜨거워져서 사람들이 막 여기 덤벼드는 거죠. 돈을 빌려가지고 막 쓰고 투자가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반면에 이 CPI가 떨어진다? 그건 결국은 사람들의 경제 활동이 굉장히 위축돼 있다는 거죠. 투자도 안 하고 뭔가 씀씀이도 약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잘못되면 디플레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중국은 지금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30년간 디플레에 빠져 있었던 것처럼 지금 중국도 그런 상황으로 말려들고 있어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자, CPI 지수 보세요. 핑크빛으로 하나 보면은 이 China Consumer Price가, 즉 CPI 지수가 이 가장 또 느리게 올랐다라고 합니다. 4개월 만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안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안 오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사람들이 안 산다라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돈 씀씀이를 소위 돈을 안 쓰니까 이 뭔가 소비가 없잖아요. 수요가 있어야지 아무래도 이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막 사람들이 달려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지금 중국 사람들은요, 뭐 쓸 돈도 별로 없지만 많이 기업들이 무너지고 닫고 외국 기업도 떠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주머니를 닫고 좀 있는 사람들도 뭐예요? 다 적금을 해서 미래를 도모하는 거죠. 지금은 뭐 부동산에도 안 넣고 투자할 엄두도 안 납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어떻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빌려가지고 투자를 한다? 거의 자살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요, 이 자체적으로 내수도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핑크빛으로 하는 거 중간 부분에 보면 Producer Price Deflation Dip만 들어갑니다. 그 생산자 물가 지수도 아예 디플레이션이 완전히 더 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장들이나 생산들도요, 중국 공장들이 왜 디플레이션 오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에서의 주문이 많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전 세계 경제도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의 주문 자체가 주니까 중국 공장이 위축되죠. 그러니까 그 디플레이션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소비자의 소비도 없으니까 물건이 안 팔려. 물건이 안 팔리니까 공장은 어려워지고 사람 자르게 되고 막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 디플레이션이 굉장히 지금 중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왜냐면 중국은요, 그동안 미친 상승을 해왔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등에 업고 한 건데, 이제는 트럼프까지 나왔어요. 관세를 뭐 60%까지 때리겠다고 합니다. 자, 관세를 때려 맞건 안 맞건 그 자체가 지금 정말
이 트럼프와 맞서는 것 자체가요. 중국 경제가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 힘든 사람 툭 쳐버리면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런 격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국이 트럼프까지 들어오니까 근데 이게 지금요 돈을 막 쏟아붓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부양책을 썼는데도 소비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야. 돈을 쓰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쓴 만큼 돈이 풀리니까 뭔가 소비가 진작되고 뭔가 에너지가 생겨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 제대로 뭔가 소비를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부가 돈을 더 풀어야 되나 막 이런 고민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금요일 날 1.4 트릴리언, 1조 4천억 달러를 풀었는데도 이게 지금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도 지금 이게 판가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어려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으로 빠질 수 있다. 이런 지금 현재 분석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테슬라 모델 Y의 신 모델이죠. 지금 계속해서 나온다, 이 얘기가 계속 돌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여러 곳에서 테슬라 모델 Y의 신 모델, 즉, 일명 우리가 주니퍼라고 부르죠. 보통 우리가 이 주니퍼다라고 부르는데, 자, 지금 이 주니퍼가요, 곳곳에서 발견된 사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왼쪽 사진은요, 이게 이제, 이 태국입니다. 태국에서 발견됐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주니퍼라는 차를 테스트하는 거 보면 사람들의 눈에 덜 띄는 곳에서 테스트를 계속 하는 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진 보면요, 이 괜찮아요. 기존의 모델 Y와는 좀 다르게 많이, 멋지게 이 외모가 변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은요, 이게 이제 상하이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테슬라 모델 Y의 주니퍼 스팟이거든요. 이 상하이 돼 있죠. 그래서 나온 지 48시간 만에 이게 발견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지금 싣고 가고 있는데, 저 지금 보시면요, 괜찮아요. 지금 보시면 이 자체가 예쁘게 나와 있고, 굉장히 이 인기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같은 차를 너무 오래 타다 보면 어떤 디자인에 있어서 지루할 수 있는데, 이렇게 주니퍼를 내는 건요, 괜찮죠. 그래서 원래 프리미엄 모델은요, BMW나 이 BMW 보면은 그렇게 오랫동안 안 바뀌어요. 보통 뭐 한 4년에 5년에, 이번에 BMW X3도 보면 수년 만에 이 한번 업그레이드 완전 풀 체인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통 X3 이런 것들은요, 기존의 모양을 그대로 거의 유지하면서 조금씩 바뀌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거의 안 바뀌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맛이 있어요. 프리미엄 차는 그 자체적으로도 외모나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위험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뭐 프리미엄 차 레벨이기 때문에 뭐 모델 3나 모델 Y에 대해서 너무 자주 안 바꿔도 되죠. 근데 이제 지금 4년째 돼 가지 않습니까? 모델 Y도 벌써 20년에 나왔으니까 4년차 됐고, 그리고 모델 3 같은 경우도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한 4년차 되다 보니까 나왔으니까 한 4년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주는 건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됐건 안에 소프트웨어야 뭐 워낙 좋으니까 뭐 타의 추종을 불하죠. 근데 이제 외모도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 4년이나 5년마다 아주 지금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 Y 주니퍼가 나오면요, 아마 내년부터 출시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게 되면 굉장히 또 돌풍을 일으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모델 Y가 베스트셀러인데 저 신모델이 나온다? 뭐 당연히 인기가 더 좋겠죠. 그래서 내년에 또 돌풍이 한번 올 수 있고요. 지금 테슬라의 호재들이요, 계속 많아져요. 이게 모델 Y 신제품이 나와준다라는 건요, 이건 어찌됐든 간에 새롭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신선함을 주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테슬라에겐요, 이런 뉴 모델 Y가 나온다? 이건 뭐 당연히 돌풍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건 당연히 호재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이 풀 셀프 드라이빙이죠. FSD의 슈퍼바이즈드가 지금 이제 한 달씩 연장되어서 계속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곳에서 이 자율주행을 자신의 영역에서 테스트하면서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이 테슬라 측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요, 실제로 이 FSD가 아니었다라면 이 와일드라이프 콜리전
있죠.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지나갈 때에 부딪히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근데 자율주행 덕분에 이 짐승하고 부딪힐 수 있는, 충돌할 수 있는 그것을 피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줄리아나라고 하는 여성이 자, 이 FSD를 켜고 이제 자율주행을 밤에 가죠. 캄캄한 밤입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정말 이 칠흑같이 어두운 지역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미국의 야생 동물들이 많이 지나가요. 미국은 실제로 야생 동물 같은 걸 많이 잘 보호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도로에 지나가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러다 보면 조금만 교외 지역만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중간에 뭐 사슴이 지나간다랄지 이런 경우 허다합니다. 뭐 여러 짐승들이 지나가다가 자동차와 부딪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짐승하고 자동차가 부딪히면요, 그냥 치고 나가면 상관없지만 여성들은요, 깜짝 놀라서 핸들을 틀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엄청난 큰 사고가 납니다. 오히려 인명사고가 나는 경우 허다하죠. 차가 뭐 낭떠러지로 떨어진다거나 어떤 전주에 부딪힌다거나 그 사람에게 큰 치명타가 오죠. 그래서 보통 옛날에 어른들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앞에 짐승이 나타난다? 뭐 동물이 지나간다 하면 그냥 들이받고 지나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대담한 남성들은 그냥 치고 갈 수 있지만 여성들은요, 그게 깜짝 놀라서 핸들을 돌려버리거든요. 그러다가 큰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우리가 배경 속에서 자, 아래쪽에 줄리아나라고 하는 여성이 자율주행을 켜고 가고 있는데 위에 파란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When seconds matter, FSD matter. 정말 멋진 표현 쓰고 있는데 순간이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거든요. 순간이 중요한 건데 Would you see in time? 정말 그 적절한 타이밍에 확인할 수 있겠냐 묻는 거죠. 그리고 Could you stop in time? 정말 딱 그 타이밍에 멈출 수 있겠냐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자, 아래쪽에 사진 보세요. 지금 보시면요. 이게 이제 자율주행이 찍힌 건데 빨간색으로 제가 체크했죠. 오른쪽에요. 이 사슴 가족입니다. 뿔 달린 사슴과 또 뭐 새끼 같아요. 이 사슴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도로로 진입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모르잖아요. 지금 차가 지나오는지 뭐 이게 분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죠, 도로에. 근데 이 차는 가다가 여러분 캄캄할 때는요, 오른쪽에 지금 사슴이 안 보일 때가 허다합니다. 이게 잘 안 보이죠, 캄캄할 때는. 시야가 가리거든요. 근데 FSD를 켜고 가니까요, FSD는 벌써 이 동물을 감지하는 거예요. 벌써 앞에 뭔가 짐승이 있다는 걸 판단하고 이 짐승이 지나가는 것까지 감지를 하고 차가 속도를 저절로 줄이고 멈추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 직접 운전하잖아요. 그러면 속도를 밟고 가다 보면 지금 옆에 동물이 있는지가 분간이 안 돼요. 잘 안 보이거든요. 정말 가까이 가서 부딪히기 직전까지 가야 그때가 이게 동물이구나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뭐 동물이 확 지나갈 때도 많고, 이게 우리가 이 판단해서 정말 그 동물을 치지 않고 멈추기에는요, 정말 어려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허다하다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부딪혀요, 동물들하고 자동차가요. 그런 것들이 영상에도 많은데, 근데 이 FSD가 12.5.4점입니다. 가장 최신 버전 중에 하나인데, 이게 가다가 지가 알아서 조절합니다. 멈춥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걸요, 제가 지금 제 차에서 테슬라에서 자율주행을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운전하는데 정말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차에서 뭘 많이 듣고 읽고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정말 이 자율주행이 있잖아요. 정말 도움이 정말 많이 돼요. 그러니까 운전이 부담이 많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이 앞에서 내가 계속 손을 얹고 운전하다 보면 뭐 글을 읽는다든지 못 하잖아요. 근데 정말 이 자율주행을 켜고 가잖아요. 그러면 운전에 정말 부담이 없어져요. 그래서 뭔가 핸드폰에서 오는 글들을 읽는다든지 이럴 때도 훨씬 부담이 덜 합니다. 뭐 또 영상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 영상을 볼 때도요. 자율주행이 그만큼 도움을 줘요. 멈추고 속도 조절을요. 정말, 그러니까 사람 이상으로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좋아지는데,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테슬라가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이런 갑작스럽게 밤에 시야가 확보 안 되는데 짐승들이나 뭐 사람이 뛰어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이가 뛰어들 수도 있고요. 근데 자율주행은 벌써 그걸 감지를 하고 멈추는 거죠. 속도 조절을 하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빠르게 스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람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운전한다라는 겁니다.
그 지금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짐승하고 부딪히기 직전에 깜짝 놀라서 핸들을 돌리면요, 여러분들 생명이 위태해지는 거죠. 근데 자율주행을 켜고 가면은 이 자율주행이 스스로 이렇게 벌써 판단하고 멈추니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요, 지금 자율주행이 테슬라 FSD가 사람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어때요? 슈퍼컴퓨터가 들어와서 이 반응이 더 빨라지는 거예요. 더 빠르게 반응해서 이제 사고도 줄이고 짐승하고 충돌도 줄이고, 충돌이 되면은 자동차도 데미지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피하면요, 사람 인명도 살리고 자동차도 보호하고 짐승도 살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자율주행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이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걸 마다할 지금 여러분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규제 당국이요? 이제 딴지만 안 걸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는 트럼프가 됐고, 결국 이런 규제를 풀게 되면요, 테슬라 자율주행이 월등히 뛰어나다는 건요, 데이터로 다 증명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머스크가 규제만 다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날개를 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지금 이 트럼프와 머스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지금 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영웅은 이 시대를 잘 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때가 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오랜만에 테슬라 로봇 관련된 소식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머스크가 직접 로봇에 대해서 언급했거든요. 자, 지금 머스크가 로봇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는요, 위에 존 카맥이라는 사람이 테슬라 로봇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머스크가 여기에 답변을 한 거거든요. 자, 위에 지금 존 카맥이라는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I'm more skeptical than a lot of people in the tech space about the near-term utility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은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의 사용에 있어서 이 소위 말해서 이게 뭐 몇 년 안에 될 것이다, 뭐 이 짧은 연도에 뭐 수년 안에 될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회의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 구체적으로 아주 길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의 이 로봇 산업이라는 것이 뭐 경제의 엔진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나 적어도 in the next 5 years, 자,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근데 이 로봇 산업이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in the next 5 years, 즉 소위 말해서 향후 한 5년 내에는 이게 이제 실현될 것인가? 자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굉장히 회의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구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언제쯤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아요. 자기가 볼 때 뭐 5년 후에 뭐가 될 거다, 자기는 회의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요, 일론 머스크가 자, 직접 로봇을 만들고 있고 직접 현장에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머스크가 뭐라고 하느냐, 노란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Well, Optimus is already doing some task in the factory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테슬라 옵티머스는 공장에서 이미 벌써 일부 어떤 몇 가지 일들을 벌써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 지금 테슬라 그 지하에서, 텍사스 공장 지하에서 이미 뭐 이 웬만한 업무들을 이미 옵티머스가 감당하고 있다, 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The scope of its ability is increasing rapidly라고 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지금 가장 최일선에서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머스크 입장에서 보니까 지금 이 로봇의 능력의 이 발전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이 일반 위에 그 존 카맥이랄지 그 뭐 나름대로 기술 쪽에 있는 사람이 생각할 때에 야, 아직 멀었어, 안 돼. 뭐 옛날에 마치 전기차 얘기할 때 테슬라 머스크가 전기차 나온다 그랬더니 야야 언제 나오겠어. 뭐 특히 이제 그 세미트럭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빌 게이츠가 뭐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안 돼. 배터리로 갈 수가 없어. 너무 무겁고 엄청난 짐을 실는데 어떻게 가? 이러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했잖아요. 특히 뭐 나름대로 테크놀로지나 기술 쪽에 앞서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근데 똑같아요. 이 존 카맥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나름대로 기술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야, 로봇 그거 되겠어? 이거 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10년 뒤에나 20년 뒤에나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현장에서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는 거랑요 차원이 다른 거죠. 머스크랄지 이번에 이벤트 할 때 보면요, 그 지금 테슬라의 인공지능 이 기술자들은요, 이거 이제 로봇택시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처럼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도 학습이고 인공지능 슈퍼컴퓨터가 나와 있고 학습 계속 하다 보면 더 빨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고민은 얘기를 하고 있죠.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The toughest part by far is improving the design of Optimus라고 합니다. 자, 지금 테슬라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테슬라 고민한 거는 이 지금 로봇이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테슬라가 얘기했던 머스크가 얘기했던 뭐 반복적이고 지루하고 인간이 늘 하기 싫어하는 거 있죠. 그런 일들은 로봇이 충분히 감당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근데 그런 것들이 임무 수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지금 현재 이 어려운 파트가 뭐냐? 결국은 옵티머스의 디자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옵티머스의 외모거든요. 이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왼쪽에 사진에 보면요. 지금 이게 미래의 가상도거든요. 지금 옵티머스 로봇이 사람들에게 차를 대접하고 커피를 갖다 주고 이러잖아요. 서빙하는 거거든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커피를 와서 건네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일들은 사람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로봇이 사람을 서브하는 그런 시대가 오거든요. 근데 저 디자인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디자인을 좀 더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 왜요?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For ease of manufacturing. 그러니까 제조를 어떻게 하면은 더 쉽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의 이 머스크의 목적은 뭐예요? 대량 생산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심플하게 가져가는 이유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야 대량 생산하고 있고 마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을 2만 불에서 3만 불에 팔 거라고 생각했을 때에 디자인이 복잡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이것도 찍어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이미 대량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 머스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제조를 좀 더 이지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tooling of a complex supply chain입니다. 복잡한 공급망을 어떻게 확실하게 이제 딱 마무리 지을 것이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로봇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부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들어가는 어떤 그 재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얼마나 공급망을 단순화시키고 빠르게 이제 만들어낼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마진도 나오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머스크는 항상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위에 존 카르네기나 이런 친구들은요, 항상 원론적인 얘기들, 이론적인 얘기들만 가지고 안 돼, 그거 안 돼,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은요, 뭘 해도 안 되는 친구들이에요. 항상 된다 생각하고 접근해야 되고요. 항상 내가 이걸 성공시킬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덤벼들어야 되지,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결과물을 내는 거거든요. 그럼 머스크는 본인이 현장에 있고 본인이 로봇을 만들고 있고 가장 앞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거죠. 이 로보택시나 자율주행을 학습을 시켜서 가능하듯이 로봇도 학습을 시키기가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제조할 때에 단순화시킬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은 공급망을 확실하게 심플하게 가져가서 이제 대량 생산에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지금 관건이지 나머지 뭐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보는 시선이 다른가 아시겠죠. 여러분, 이처럼 지금 머스크는 이미 굉장히 앞서가 있어요. 그래서 로봇에 대해서도 이제 디자인만 고민하면 되는 그런 수준에 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테슬라가요, 자율주행 로봇택시도 준비하고 있죠. 로봇도 지금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데 2026년도쯤에는 이미 내년 하반기에도 소개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로봇도 빠르게 진척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테슬라가요, 좋은 호재들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 끝나면 또 나오고, 지금 주니퍼도 나오죠. 뭐 내년에 사이버 트럭도 대량으로 들어갔죠. 세미 트럭 나오죠. 에너지 공장 완성되죠. 여러분, 지금 호재들이요, 넘쳐나요. 뭐 내년 26년, 27년도까지 로봇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면요, 주가라고 하는 게 트럼프 시대 딱 맞이하죠. 여러분, 이게 미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어저께 뭐 700% 상승 뭐 이런 것들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뭐 그대로 뭐 700% 될지 600% 될지 500% 될지 모르지만 지금 테슬라의 호재가 쌓이고 쌓여서 굉장한 상승을 가져올 지금 여지들이 너무나도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기회를 줄 때 사모으고
또 조정이 와서 떨어지면 또 사모으고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길게 보시면서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바이 앤 홀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LA 정교스TV였습니다.